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대신 평온한 일상,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 나이에 누구나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면 노력 없이는 얻기 어려운 소중한 결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책이나 권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리더 역할이나 지역사회의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정신적 여유가 젊을 때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활기차고 창의적이며 우리가 맡았던 책임을 충분히 이어받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굳이 책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지시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계획, 그리고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 머리를 쉬게 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방식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이를 따라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순리이며 대나무가 늙으면 새싹이 돋는다 는 말처럼 새로운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예전 직장에 자주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초대가 없는 한 예전 동료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만약 방문할 경우에도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로 그쳐야 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가 제안하는 조언이나 의견이 꼭 환영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퇴직은 과거의 걱정과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고 가사를 돕고 바쁜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간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쉽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방식이나 생각을 강요하려 한다면 오히려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여유롭고 독립적으로 살던 삶을 떠나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이 없다면 소규모 주택을 임대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감과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만남은 주말이나 특별한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하며 배우자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삶의 여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꾸려나가면
자녀들도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은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위안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노년은 우리가 천천히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부담 없이 여유롭게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명예와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히 개인의 자부심을 넘어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아름다운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명예를 잃고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잃게 된다면 남은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스스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을 피하고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나 관계를 멀리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처받는다면 남은 시간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며 무리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십시오. 미소 하나로도 나와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힘들이지 않고도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옛날 이야기를 자녀나 손주에게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자주 떠올리고 그것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옛날에 우리 때는 이랬다, 거나 그때는 이렇게 어려웠다, 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삶과 과거의 경험은 너무 다르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손주들은 그것을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자칫 손주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이는 세대 간 거리감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은 추억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과거를 떠올리면 더 큰 기쁨과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그때의 감정과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만족감을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쉽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며 그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상 속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때로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입니다. 화를 내면 종종 통제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이미지와 존중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스스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고 즐기십시오.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남은 인생은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고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머리를 쉬게 두지 않고 늘 활발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와 사고방식이 게을러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는 머리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에는 이전보다 여유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젊었을 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머리를 쉬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록 몸이 건강하더라도 뇌는 빠르게 노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기찬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 해로운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처럼 육체와 정신 모두에 해를 끼칩니다. 노화는 단지 주름이나 흰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을 때 우리는 젊음과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항상 소박한 식사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소박한 식단만이 유일한 건강 유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너무 엄격한 식단으로 고기를 피하거나 지나치게 단조로운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건강에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생선, 고기, 곡류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나친 제한식은 오히려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식사 경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활기찬 마음으로 젊은 태도를 유지하고 나이를 즐겁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덟째,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진지한 사람은 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말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넘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에는 눈 감아주고 큰 틀에서 삶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작은 문제에 집착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삶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여유롭고 느긋하게 생활하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십시오. 친구와 함께하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또는 조용히 자연을 즐기는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소중한 행복입니다.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할 6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이 더욱 풍요롭고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두려워하며 해가 갈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삶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매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경험이 찾아오고 마치 인생의 각 해마다 고유한
봄이 존재하듯이 시간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변하는 것은 단지 나이라는 숫자뿐이며 우리의 정신이나 기백,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60세를 넘어서도 긍정적이고 즐겁게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젊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여 슬퍼하지 말고 마음이 젊음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움이 항상 곁에 머무르며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조용한 관객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쟁취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삶을 천천히 관찰하는 조용한 관객이 되어보세요. 일상의 소리를 듣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항상 젊은 세대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언을 할 때도 부드럽고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멀리서 관찰하고 응원하는 조용한 관객입니다.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되는 것은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평온함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셋째, 과거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50세를 넘어서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과거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가 이루었던 명예나 지위, 성취에 매달리지 말고 나이가 든 지금의 모습을 차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오래된 감정을 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불쾌한 일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어느 나이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이 줄어들고 상처받지 않으며 자신만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위한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모든 일을 인연에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두 가지 고통은 얻고 잃는 것에 대한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예와 이익을 쫓으며 때로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족함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이 빛나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다. 이 말은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불화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상처받은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줄 수 있는 몇몇 친구가 있다면 마음속의 고민을 풀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대화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신체와 정신 건강을 모두 잘 돌보세요. 노년에 접어들면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세요. 식단에는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과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은 신체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돕고 뼈와 관절을 강화하며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러나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걱정과 불안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세요. 마음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더 쉽게 풀립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좋은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가족들에게 위안과 따뜻함을 줄 것입니다. 여섯째,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단순히 앉아서 외부에서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화분을 돌보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스스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은 외로움을 피하고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좋은 것을 가르치거나 작은 정원을 손질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일들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노년은 단순히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색다른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장이 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즐겁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안정을 얻는 것은 곧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된 삶을 위해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매일의 일상이 더욱 보람되고 기쁨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길든 짧든 모두 한 번뿐인 여정입니다. 20대는 젊음의 에너지로, 30대는 커리어와 성취감으로, 40대는 지혜로 살아가지만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대의 마음은 작은 시냇물과 같고 30대의 마음은 힘찬 강물과 같으며 40대의 마음은 거친 폭포와 같다면 50대의 마음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생각이 차분하고 판단력이 깊어지며 내면이 평온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자산은 더 이상 화려한 집이나 재물이 아니라 4가지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를 잘 지켜나간다면 남은 인생은 더욱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자산은 건강입니다. 50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병을 찾지만 50세 이후에는 병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큰 병이 없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은 예기치 못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랜 질병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부부 사이에도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유지하면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가족의 화목과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돈이나 명예를 지나치게 희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결국 돈으로 약을 사는 인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삶의 끝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안정된 재정,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자녀까지. 하지만 그는 유혹에 빠져 가족을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은 해체되었고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0대가 된 그는 여전히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삶은 텅 비어있고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기를 꺼렸고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는 것입니다.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며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입니다. 부부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부모에게는 행복을, 자녀에게는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자녀가 힘든 순간에 부모가 함께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체로 위안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건강을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의 후반부는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작은 가정과 형제자매 간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큰 가족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행복이자 삶의 보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자산은 바로 안정적인 저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수입이 줄어들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예전처럼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저축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내 돈은 자녀에게 남길 것이라면 미리 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자신의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가 항상 부모를 돌보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후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소홀히 대하거나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명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치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저축은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안심하며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자산은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삶을 더욱 평온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마음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종종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과 주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삶을 즐겁게 보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기쁨을 매일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을 보람있게 보내며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관계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고 평소 하던 활동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나이가 들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말하길 부부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핸드폰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섭섭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때로는 거리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짜증과 불만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와 감정의 기복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십시오.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수록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노년의 부부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